자, 나 얼마였지? 자. 일단은요, 오늘은 얘기 좀 몇 가지 하고서 시작을 할 건데,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름방학 안내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두 개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진도를 좀 더 원활하게 나가기 위해서 두 번만 추가하는 거라서,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수업인데, 목요일 날 1시에서 5시까지. 요렇게 2주만. 딱 2주. 어떻게 2주냐면은 7월 마지막 주에 방학이란 얘기는 했었죠. 그 방학 지나서 딱 두 번 수업. 그 2주만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약한 다음엔 당연히 없고 바로 그냥 수토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그거에 대한 안내문이니까 그냥 뒤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성적을 좀 제대로 보는 싶은데 아마 확정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긴 할 겁니다. 다음 주 초 정도면은. 그래서 수요일 정도에 꼬리표가 나오든 할 것 같거든요. 그거 나오면은 꼭 가지고 오셔서 나 좀 보여주고. 뭐 일단 다른 과목은 됐고 뭐 난 수학만 할 거니까 어차피. 근데 다른 과목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뭐 전형을 어떻게 골라보든가 하니까. 자, 어쨌든 성적은 확정이 되면 꼬리표가 아니더라도 성적이 확정되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냥 점수만 안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등급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등급으로 갈 거라. 그래서 등급을 좀 알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요거 확정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도 몰라서 얘기를 못했었던 건데 그 상점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숙제 해온 거에 대한 상점 주고 했던 거 그걸로 뭐 써먹을 수 있는지 혹시 알아요? 학원비, 차관비요. 또 옛날에는 저기서 뭐 매점 같은 거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 5,000원 단위인지 만원 단위인지를 이용해서 한 달에 최대 10,000원씩 문화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 차감이 아니라 그냥 뭐 알아서 가가지고 데스크 얘기해서 저 누군데 뭐 포인트 얼마 있어요 확인해가지고 저 이거 상품권 가져갈게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 좀 써먹으시면 될 거고, 또 하나는 생일이면은 자동으로 10,000포인트인가가 적립이 된대요. 그런 것도 있고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상인 사람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은 역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그래도 좀 2등급만 준다 그러면 2등급 넘어서만 준다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내가 3등급까지는 내 맘대로 조금 줄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4등급부터는 나도 좀 찔러기가 조금 애매해서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3등급까지는 들고 오면은 선생님이 다만 얼마라도 좀 이렇게 찔러 줄게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회의하면서 듣고서 내가 빵 터졌던 부분인데 여기 시스템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그 포인트를 10,000포인트를 준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쳤어. 근데 가끔 가다가 특히 초딩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대. 그 친구들이 꼭 한 명만 친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 얘랑도 친하고 얘랑도 친하고 얘랑도 친해 막 이러면은 그 데리고 온 친구 이름에다가 2명을 쓰는 거야. 2명을 쓰면은 총 10,000포인트를 둘로 나눠서 5,000점씩. 3명을 쓰면은 3,300점씩. 4명을 쓰면 2,500점씩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거 빵 터졌어 진짜. 야 재밌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일단 시험 끝나고 좀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표나 아니면은 그 뭐 친구들 데리고 온다거나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꼭 챙기시는 게 좋겠죠. 챙기시면 좋을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야 등록금에 좀 포함해서 하면은 좋으시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아니잖아요. 참고로 고3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고3 수업하니까 이제 4달 남았거든. 수능까지. 그러면 4달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다 써야 되잖아. 뭐 어떤 친구들은 포인트 열심히 모아가지고 마지막 달 공짜로 다니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열심히 빼먹고 있어요. 열심히. 한 달에 10,000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1일 딱 되면은 와가지고 문화상품권 주세요. 너 뭐하니? 하고 너 포인트 바꿔요? 이러고 있어. 엄마 좋은 일 시킬 수 없다. 난 나 좋은 일 할 거다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해오는 것 가지고도 지금 포인트 열심히 써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포인트 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하나 바꾼 게 있어요. 하나 바꾼 게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은 숙제를 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채점을 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80% 이상이면 300포인트, 뭐 90% 이상이면 500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선생님이 계속 쓰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계속 쓰고 있어요. 뭐 숙제 열심히 해왔으면 점수 주고, 혹시 숙제를 좀 못했다 그러면 벌점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 써놓고 이거 집에 가는 건 알죠? 네, 하고 있고, 또 저기 뭐야? 심지어 내가 뭐 했었냐면은 시험 기간에 이제 교재 알아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막 100몇 개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한 100개 넘게 했다. 1000점? 몰라? 한 200개 했다. 한 2000점. 그냥 줬거든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숙제가 따로 나갈 거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와서 고치고 있는 시간은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숙제를 줬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숙제를 열심히 해서 학원에 와서 채점을 하면은 걔 중에는 정말 그냥 계산만 실수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믿기에 양심적으로 처음에 틀린 건 틀린 걸로 카운트 해주겠지 라고 믿고 답을 같이 주려고 합니다.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한 번만 다시 보고 채점할 수 있으니까 정답 주면은 한 번만 다시 보고 내가 이거를 이것 때문에 틀렸네. 뭐 계산 정도 틀린 것들은 그냥 알아서 고쳐오고 정말로 질문해야 되는 것들만 딱 들고 와서 학원에 오면은 바로 몇 개 이거 딱 조사해 놓은 다음에 칠판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들 쭉 해가지고 바로 끝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채점 여기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맡기려고 해요. 바꿔서 채점하면 좀 싫지 않아요? 친구랑 바꿔가지고 채점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집에서 채점을 해오기 때문에 숙제를 해온 걸로는 상점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대신에 시험 문제가 숙제 나간 거, 그 다음에 그날 수업한 내용 똑같거나 유사한 문제로 구성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동안 선생님이 그냥 같은 내용인 걸로만 시험을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똑같거나 숫자 정도만 다르거나 이렇게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본 걸 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다 맞으면 뭐 1000점, 하나 틀리면 500점, 요 정도. 이해되시죠? 네. 요건 그냥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선생님들끼리 이제 확정을 지은 거라 시작하는 시점은 아직 확정을 안 했어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돼요. 빠르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늦으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시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건 진도랑도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질문할 건 없죠 지금은? 네.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니 좀 머리를 좀 굴려보자라는 의미에서요. 작년 9월 모의고사예요. 작년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평가 대비는 따로 안 해줄 것 같아요. 요번에 8월 31일 날 9월 모의평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거는 따로 이 전국영역 학력평가는 따로 안 하려고 해요. 아마 자료 하나 정도 주지 않을까? 따로 이렇게 수업으로 안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냥 수학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요 시험지를 보고 요거 해설해주고 끌고 해설하고 비슷하게 한 세트 더 주는 걸로 숙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90분 드릴 거예요. 원래 100분인데 OMR 카드도 없고 오늘은 그냥 90분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45분에 시작하면은 90분이면 어떻게 되니? 4시 15분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그래서 4시 15분까지 해서 시험을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걸로 할게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잠깐 멈춰 놓을 거니까 90분 알아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키면 돼요. 몇 시네? 자, 정시만 보든 뭘 하든 그런 거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거 맞으면은 쌤 근데 네. 이거 4.7점 때문에 등급이 많이 달라질까요? 맞춘 애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아 근데 상위 컷만 맞추지 않았을까? 1등급 컷만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주 심각하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1등급만 바뀌어. 우리 반에도 자, 아무튼 앉고 답 불러드릴게요. 맞췄을 거. 1등급 다 맞췄어. 자,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악하게 5분에다 넣고.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4, 4, 5, 3. 여기서 틀렸으면 혼나야지. 5, 4, 1, 2, 1, 3, 2, 1, 3, 2, 3, 5. 3호 맞아요? 네, 아까 진짜요? 2, 5, 2호요? 2, 5. 잠깐만. 비명법을 틀렸어. 비나법을 틀렸어? 오호. 오호. 네, 틀렸는데요? 아, 이렇게 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근데 아깝게 틀렸어. 4번 했어요. 4번. 3, 2, 4, 5, 82, 100, 221, 9, 뭐야? 누가 몇 번? 26번이 9, 8. 4, 16. 513, 36, 28, 야, 20. 야, 그렇게 이상하게 맞추지 마. 30. 왜, 뭘 맞았길래? 아니요. 틀렸는데요. 설마 30번을 찍어서 맞춘 거야? 아니요. 아니죠? 아니, 근데 제가 세 자릿수를 썼거든요. 아, 이거 218을 썼어요. 아, 1 플러스면 28이지. 이거 50점이야, 맞았으면 50점. 못하겠어요. 아니 쌤 근데 왜 주관식 1번이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뭐지? 아 극하게 좀. 어. 마이너스 야, 제 4사분면이 아니 그니까 합쳐봐 나 알지 야, 않나 진짜. 이거. 근데 왜? 아니 이거 가끔한으로 근데 이거 심각한데요? 야, 그냥 23분에 뭐라고? 2분의 1이잖아. 82, 2분의 2요?
아니 이거 그거만 해봐. 24번이 늘었잖아. 아니 아, 이게 300조잖아. 100 아, 26에 어, 5명이구나. 구. 네. 잠깐만. 그리고 그 영희나 기본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이 학력평가에는 음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요? 맞네. 아니 그냥 피하는 거였잖아. 음수를 해놓고서 왜 안 되냐고 하면 이런 뭐 말도 안 돼. 선생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수일 진짜. 수도 와. 있죠. 왜 나도 그걸 많이 봤어, 평균에 나도. 휩쓸리게 어? 세상에? 아니 다 저도 그게 많이 없는데 봤어. 어떻게? 봐봐요 선생님. 진짜. 저 같은 애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얼싸안고 사사분면 코사인은 양수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코사인 양수 22번. 뭐 틀렸다고. 근데 각변을 하면은 각변환을 해도 마찬가지 사사분면이니까 양수 똑같이 얘기하네. 부호는 처음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같은데. 뭐지? 아, 아, 네, 잘못했어. 그쵸? 아,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디부터 봐야 돼요? 3번이 북한해요? 극한은 일단 넘길게요. 선생님 있잖아요. 점근선. 아야. 너 때려. 점근선이면 몇 번이야? 수업 있고. 8번? 있잖아요. 8번이요. 수업 읽을 수 내가 알려줬죠. 이름 미쳤나봐. 자, 잠깐만. 일단 첫 페이지 통과? 사람 아니죠. 첫 페이지는 통과해도 되는 거지. 3번이 오케이. 3번? 아니야.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5번 그냥 넘겼어요 보자마자. 선생님 저 이거 풀어서 맞았어요. 잘했어요. 이 5번 문제에 해당되는 게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부터 교재는 개념센입니다. 그거 이미 돼 있는데요. 알아요. 그냥 가지고 오세요. 네. 개념센에 있는 거 그냥 가려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할 거고요. 기억나요, 다? 아니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센 봤던 거 다시 볼 거고요. 대신에 숙제는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줄 거예요. 뒤에 적분 파트만 개념센에 있는 거 풀고 거기에 프린트 양을 좀 줄여서 나갈 거예요. 됐죠, 그러면? 네, 그래서 교재 그 준비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페이지 8번 또 10번. 10번 아 이걸 틀리냐? 틀렸어. 그럴 수도 있죠. 야, 나 8번 8번이었잖아. 이거는 1등은 뭐면 1등은 틀릴 수 있잖아. 그렇지. 안 돼. 8번에 보시면 이건 맞아.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7,5를 지나고 자 x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원래 그래프는 밑이 3,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녀석이 7,5를 지나는데 점근선이 y는 2가 된대요. 그 얘기는 요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n이 일단 2가 되겠네요. n이.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7,5를 지난다.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7-m이 1이 돼야 되니까 m은 6. 따라서 두 개의 합은 8.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죠, 그냥. 10번. 자, 얘네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N이라고 하자. 자, 좌표를 생각해 보면 x좌표가 0일 때 y좌표는 역시 0이 될 거고요. x좌표가 루트 n일 때 y좌표는 그냥 n이 될 거예요. 따라서 fn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차를 루트를 안 씌우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거에 제곱한 거. 쏘리.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fn의 제곱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쫙 정리하면은 11분의 10. 요거는 뭐 많이 봤던 거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또 11번 틀렸어. 틀렸는데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네. 실제 수능이랑 조금 달라요. 실제 수능이랑. 왜냐면 지금 수능 체계가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공통이라고 하면 수학 원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번에서 15번 객관식, 16번에서 22번 단답형 이렇게 돼 있고, 선택 과목이 23에서 28까지가 객관식이고요. 2개만 단답형이에요. 요거 둘 다 4점짜리고요. 얘는 2점짜리가 옛날에는 1, 2, 3번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본 이 학력평가도 1, 2, 3번이 2점짜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 2번이 2점이고요. 23번이 2점이에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총 2점짜리 3개, 3점짜리 14개, 그 다음에 4점짜리 1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능이. 보통 한 10번 정도부터는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고요. 이쪽에서는 한 19번, 18번, 19번부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돼요. 18번까지는 별로다. 이쪽은 그냥 뒤에 세 문제 28, 25, 30 여기 조금 어려워. 좀 많이 어려워지면 27부터 어려워지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흔히 킬러라고 하는 게 15, 22, 30 세 문제 이렇게 해요. 학력평가에서는요 10번, 11번 정도에서 하나 조금 귀찮은 문제를 집어넣어요. 중간에 한번 흔들어 주려고. 그래서 빵 때려놓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보통 15번 전후에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번에서 조금 어려운 게 등장을 한 거죠. 뭐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면 막상 해보면. 자, 평행이동이 없다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들을 점근선이 얘 점근선이 얘랑 x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의 점근선이 다시 얘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 넓이가 6이라면은 p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해서 얘 점근선이 뭐냐면은 x는 p예요. 점근선은 진수가 0일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점근선이 어디냐면은 y는 1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넓이가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점의 좌표가요 p,2의 p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뭐 요 점은 당연히 p,0이 될 거고요.
요 점은요 y좌표가 1이에요. 근데 y좌표가 1이 되려면 밑과 진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p 플러스 2가 돼요. 자, 얘가 p 플러스 2라는 걸 알았으면 요 둘 사이의 길이가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넓이가 6인데 높이가 2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6이 돼야 돼요. 따라서 2의 p제곱 플러스 1은 6이고요. 2의 p제곱은 5가 돼요. 따라서 p는 로그 2의 5. 지수를 로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거 잘못 했어. B 플러스 1이라고 했어. 다음 14번. 14번. 14번은 아까 돌아가면서 보는데 말하고 싶어가지고 혼났어요. 알려줄까 말까 하다가 14번. x는 0 이상 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진수 자리에 2차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2차식을 t라고 놓으면 k를 9보다 크다라고 준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값이 양수다라는 거예요. x와 t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꼭지점이 3, k-9가 되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x의 범위는 0부터 5까지예요.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진수가 클수록 큰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언제 나오느냐? 0일 때 나올 거예요. 진수가 최대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그냥 로그 3의 k. 최소값은 언제 나오느냐? 3일 때. 진수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k-9가 되는 거예요. 이 최대 최소의 합이 2 더하기 로그 3의 4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더하세요. 그냥 얘를 더하면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될 거고요. 2 더하기 로그 3의 4라고 되어 있는데 2는 로그 3의 9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36이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진수끼리 같아야 된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k가 마이너스 3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K가 9보다 크다. 9보다 크다고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12가 답이 됩니다. 상현아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다 들어가요. 오케이, 고마워요. 또 15번. 15번이고 이게 우리가 지수 그 처음 설명할 때 많이 연습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막 짝수면 몇 개고 홀수면 그거. 그거 생각이 안 났어요. 아, 몇 개인지. 틀렸는데 뭐 했는데 틀렸어. 자 볼게요.
어머, 그렇지 같다. 어머나 미쳤나봐. 애기 짝수일 때 양수인 2개, 여기면 하나. 여기면 하나. 그리고 음수일 때 방이면 하나. 음수일 때. 그리고 홀수일 때. 홀수일 때 완전 안 됐어. 거기 해서 좀 이상해. 아 진짜 왜한 개를 자, 이렇게 되죠. 요거 fx라고 생각하고 fn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분의 5하고 2분의 9에서 축이랑 만나는 아래로 굴러긴 모양이에요. 2부터 8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2는 여기에 있고요. 3, 4, 5, 6, 7, 8 이렇게 되거든요. n이 2일 때는 어쨌든 짝수 제곱수인데 짝수 제곱근인데 양수에 대한 n이니까 2개예요. 홀수는 무조건 하나고요. 짝수인데 음수가 되네요? 얘기는 없어요. 홀수면 하나, 짝수인데 양수면 둘. 홀수는 하나, 짝수인데 양수면 둘. 그래서 총 9. 양수음수 따지는 거죠. 네. 16번에 다. 다만 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다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겠는데. 다만 뭐 다나. 양심상 가는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싸우자는 거지. 가를 물어보려면 그냥 가 집에. 재미없어요. 재밌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신이 없다 이거. 자, 아무튼 항상 앞뒤만 좀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가 있는 데를 보면은 그 밑줄에 보면은 4분의 m 플러스 1 2a m 플러스 1 빼기 1 더하기 m 플러스 1 a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은 m 플러스 1 a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네요. 근데 위에 보면은요 m 플러스 1이 있는 애가 두 개가 있어요. 특히 m 플러스 1 m 플러스 1 a m 플러스 1 m 플러스 1 a m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서 m 플러스 1에 a m 플러스 1로 묶어서 보면은 4분의 m 곱하기 2 더하기 1 요런 게 있게 되고요. 뒤에는 뭐가 붙을 거냐면은 빼기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4분의 m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은 빼기 4분의 m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2분의 m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줄을 보면은 2분의 m 플러스 1, 2분의 m 플러스 1은 있는데 갑자기 m 플러스 2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저기 있구나. 요거는 조금 귀찮은 작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보자. 그 밑에 줄이랑 비교하는 게 아마 더 쉬울 거예요. 밑에 줄이랑 무슨 말이냐면은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a의 n 플러스 2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n 플러스 1번 짱이랑 n 플러스 2번 짱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안 하는 방법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줄을 전개를 해보면은요 2가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얘랑 얘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 똑같은 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다 빼기 4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되나요? 어차피 똑같은 거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나머지의 합이 나머지랑 똑같아야 된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n 플러스 1 하나 날려주고 그러면 이제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다라고 하는 애는 4분의 n 플러스 2에서 4분의 m을 빼버리니까 여기 2분의 1만 남아요. 따라서 다에 들어가는 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끝났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이 증명 뭔지 이게 신경도 안 쓰고서 문제를 풀잖아요. 등으로 나오는 거는 앞뒤만 보시면 돼요. 앞뒤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논리적으로 채워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노릴 거예요? 노릴 거면 연습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앞뒤만 잘 보세요. 선생님은 이제 노릴 수도 없어요. 그래 나 나이 많다. 어차피 나 노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안 할 거야 그런 거. 왜? 할 필요 없거든. 그리고 상현아 광재쌤이 잘 도망다니래요. 한 마디 덧붙이셨어요. 내가 또 잘생긴 것 같은데.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왜 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야?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죠? 다음? 뭐가 그럴 수 있어요? 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왼쪽 페이지 다 틀렸어요. 그래요? 저 페이지랑 다 틀렸어요. 한번 볼까요? 네. 17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러면은 다들 그러지 선생님 기준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자 17번 보시면은 범준 이거 풀었어요? 되지. 얘는 되고 저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왜냐면 아까 내가 알려주고 왔거든. 아, 뭐예요? 그럼 제가 푼 게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요, y는 2 sin 2n분의 파이 x와 y는 n분의 1이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 2에 n 플러스 1제곱이 주기죠.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냥 2 마이너스 2가 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평행이동이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얘 그림을 그려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돼서 여기가 2의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럼 여긴 2의 n제곱일 거고요.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요, n분의 1은 양수고요. 무조건 1 이하의 수가 되니까 무조건 요 한 주기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좌표의 합은 얘네들이거든요. 근데 대칭성 다시 절반,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에는 결국 뭐가 되느냐? 2의 n제곱이 돼요. 맞아요? 첫 번째 항이 2고요.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6개. 끝났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당장 내가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해당 범위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지워주고 있습니다. 왜? 내 용량을 유지하려면 지워야 되거든. 그럼 뭘 지워야 돼? 당장 시험 봤으니까 뭐 다음에 시험 안 보겠지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해당 내용들을 싹 지워놔. 딱 지워놓고 다음 시험 보면 열심히 채워놨다가 또 시험 끝나면 다 한번 밀어주고,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원 수능 교과예요. 물론 정리는 다시 해줄 거거든요. 선생님은요 늘 그 패턴이 좀 있어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딴 거 안 해요. 수학 1, 2만 심화를 돌려요. 일단 수학 1, 2만 심화를 돌려요. 고3 여름방학에는 뭐 할 거냐면은, 뭘 하느냐면은 수학 1, 2 선택 과목 심화를 돌립니다. 근데 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용 늘어났죠? 수학 1, 2 선택 과목. 여름방학이 길어요? 겨울방학이 길어요? 겨울방학. 겨울이 훨씬 길죠? 네.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겨울방학인 2달 동안에 수학 1, 2를 돌립니다. 여름방학에는 대략 4주에서 5주 정도, 그 정도만 잡고 수학 1, 2 미적을 돌립니다. 그만큼 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주기는 해요. 근데 정리를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애들은 알아야 돼요. 기본을 모르는데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나 이제 수학원 시험 봤으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뭐 시킨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안 시키면 더더욱 안 할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는 좀 해둘게요. 어차피 수학원 내용이요 수학 수할 때 또 나와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한 번쯤은 다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다시 본다라고 할 때는요 어려운 문제는 안 가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공식들,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숫자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보면은 첫 번째 항은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A는 두 개를 더해서 만든다라고 하고요. 얘는요 2배의 코사인 3분의 AN 파이다. 이것 때문에 아까 참 답답했는데 도대체 왜 다 머리에서 다 날려가지고 말이야. 코사인 0은 마이너스 1 나오고 있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이러고 있고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써보세요 그냥. 진짜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두 개 더해서 0. 여기 두 번째는 첫 번째 1 대입해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곱하니까 1. 세 번째는 얘네들 더하죠. 0 대입하니까 코사인 0은 1 여기 2. 코사인 삼. 0이 1이에요? 네. 이제 놀랍지 않아요. 아니 선생님 저는 그래도 기억했어요. 잘했어요. 저렇게 하고 굴지 않았어요 저는. 잘했어요. 뒤졌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을 대입해보니까 3분의 파이 2분의 1 더하면 3.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수열 문제들의 특징은 그냥 귀찮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써보래요. 쭉 써보세요. 몇 개나 써봐요. 그냥 몇 개 써봐요. 뭔가 규칙이 보일 때까지. 선생님 규칙이 안 보이지 않아요. 그냥 좀 기다려서 한번 보세요. 제발. 문과로 전향할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다. 더더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 과목 확통 30번 문제의 트렌드가 지금 뭔지 알아요? 그냥 세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3학년 학생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 내가 수능을 확통을 볼 거냐 미적을 할 거냐를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 학교에서는 확통을 하지만 저 미적을 하려 할 수 있고요. 지금 참고로 고3들 중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희망하는 과는 경제학과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아예 확통을 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도 확통을 선택을 안 했어요. 미적만 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더 유리하거든. 사실 왜요? 대학에서 좋아해요.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확통 선택한 사람보다는 미적 선택한 사람들을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학생들을 뽑을 때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점수를 이렇게 환산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거 보면은 미적이 더 유리해요. 그리고 1컷을 봐도 요번에 이제 7월달 모의평가 고3 거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적분 선택한 사람들의 1컷이 85점이었거든요. 기하 선택하는 사람들의 1컷이 82점이에요. 더 낮아요. 문제가 더 어렵다는 얘기겠죠. 확통 선택한 사람들의 1컷이 92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92점이면은 그 두 개가 어디서 틀린 거냐면은 공통에서 틀리는 거예요. 수학 원투 22, 15 두 개 틀리는 거고 확통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되게 짜증나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 나 수능을 잘 봐야 되겠다. 문과 쪽으로 진학하더라도 어문 계열은 아니에요. 어문 계열은 진짜 쓸데없어요. 미적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문 계열이면. 근데 어문 계열이 아니면 철학도 쓸데없어요. 괜찮아요. 저랑 안갈 거예요. 왜? 좋다며. 철학은 좋지만 안 갈 거예요. 저는 어. 가고 싶으니까. 어쨌든 어문 계열이나 순수 문학이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요. 과학도 순수만 미적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대입에. 수시로 가도요? 이긴진사. 수시에서도 최저라는 게 있죠. 최저에서 같은 점수면은 미적 선택한 사람들을 우대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수시로 갈 거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내신을 1점대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뭐라고? 난 1점대 유지할 수 있다.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괜찮아요. 왜? 아니. 근데 2점대부터는 아무래도 미적이 유리한 거는 맞아요. 네, 이게 왜 이 얘기 꺼냈었냐면은 요번에 확통 30번 문제도요 여지없이 귀찮은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다가 아니고요 귀찮아요. 세야 돼요 다. 몇 개요? 이름 몇 개였는데? 벌써 했다고요. 물론 규칙은 있죠.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그 패턴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서 약간 귀찮게 이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야 돼요. 수열 문제가 그거랑 유사하게 나와요. 내 눈에 규칙이 보일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돼요. 몇 개나 해야 되는데요? 몰라요. 그냥 해보세요. 그럼 몰라요. 그나마 좀 가이드를 하나 주자면 어지간하면은 6개 정도에서 반복이 될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 횟수가 6번이고요. 6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4개나 3개. 좀 많이 나올 땐 12개짜리가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12개짜리가 나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많잖아요. 애들이 끝까지 안 봐. 귀찮아. 지겨워. 쭉 하다가 한 10개쯤까지 갔는데 규칙이 안 보이거든. 에이씨 안 해 하고 딱 때려쳤어. 그럼 망하는 거지. 3개만 더 해서 13번째 딱 보면 첫 번째 거 다시 나오는데 못 찾는 거죠. 봐봐요 이제 3분의 3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6번째 더하니까 2가 되고 3분의 4파이에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여기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이 돼요. 2개 더하면 1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렇게 딱 써봤더니 얘랑 똑같은 게 다시 등장을 하네요. 그럼 2개 더하면 0이 나올 거고요. 다시 1 대입해서 보면 1이 나올 거고요. 이거 6개에서 반복이 되겠구나. 그러면 A 2021 빼기 B 2021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2021은 6으로 나누면 몫이 336이 되고요. 나머지가 5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요거 선생님식의 계산 방법 하나만 좀 소개를 하자면 유괴배수를 찾으려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선생님 이런 짓을 좀 자주 해요. 2021이랑 제일 가까운 유괴배수를 찾아보면은 2022거든요. 짝수고 더해서 3의 배수니까 이거 유괴배수예요. 얘보다 하나가 작네요. 유괴배수보다 1이 작은 거니까 아 결국은 5개짜리구나. 5번째. 요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괜찮아요? 21번까지 해야 될까요? 20번. 그러니까 19, 20, 21. 20, 21번 해주세요. 19번도 해달래요.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아니 기억력이 너무 알려줘. 아니 내 지금 자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이거를 19번이요.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서 얘랑 얘 길이가 같고 중심을 지나는데 요게 또 길이가 같게 요렇게 만들었을 때 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요. 자, 얘를요. 자냐? 힘내시고. 상현이가 열심히 푼 방법을 좀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여기가 수직이고요. 이제 얘를 이거는 세타니까 이제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다라고 했잖아요. 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이등변이니까 한쪽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는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두 개 더하면은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될 거고 반대하니까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즉 2파이가 되죠. 여기가 왜 직각이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빼면은 나머지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가 돼요. 지금 문제에 보면은 4사인 세타는 3 코사인 세타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봤을 때 AB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딱 5가 되거든요. 4, 3, 5 요런 길이를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비율이 아니고 그냥 길이 자체가 돼요.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자, 노란색으로 써는 거는 선생님도 이걸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됩니다. 상현이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세타가 돼요.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AP의 길이가 8이 되니까
얘도 8이고 얘도 8이거든요. 여기 1인각 4분의 3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쵸? 얘 AD의 길이를 구하고, 어떻게? AD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배의 8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AD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 나와요? AD요? 네. AD 5분의 16루트 5. 이렇게 나오면 돼요. 똑같이 CD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제곱을 하면 64 더하기 64 빼기 2배의 8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5분의 3. 그래서 CD의 길이를 구하면 얼마가 돼요? 5분의 8루트 10.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5분의 16 루트 5, 5분의 8 루트 10 사인 4분의 3파이. 이러면 5분의 63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죠? 네. 그런데요, 이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도 하고요. 제곱근 때문에 숫자가 이거 되게 커요, 사실. 이게 아마 5분의 256 나왔나 보다, 원래. 5분의 256 나왔던 거고, 얘는 5분의 12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요.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ACD라고 하는 애는요, 삼각형 PAD에다가 삼각형 PCD를 구해서 삼각형 PAC를 뺄 거예요. 크게 보면은 얘하고 얘를 구해서 요걸 빼는 거죠. 2분의 1, 8 사인 세타. 2분의 1, 8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1, 8 수직이니까. 얘를 딱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사인 세타는 5분의 3. 5분의 32의 3, 160. 32에 이거 5분의 4. 32의 4니까 128. 아니죠? 256이죠? 여기는 32. 여기가 160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5분의 3. 5분의 32의 3, 96. 32의 3. 이건 128 맞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도 5분의 64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 더 빠르겠죠? 계산하기는. 그래서 내가 구하는 모양을 좀 재분해 해보는 거. 요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요? 해결했는데요. 응? 해결했어요. 네. 자,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 L이
y는 로그 4의 a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b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과 a에서 만난다. 자, 이때 A, B하고 B, C가 전부 다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네, 옳은 것만을 골라라. 네, 우리 좀 몇 번 봤었던 거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가 그냥 그대로 3,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3, 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x2에서 x1을 빼면 x2에서 x1을 빼면 3이다. 맞고요. x3에서 여기네요. x1을 빼면은 4가 되고요. y1에서 y3를 빼면은 2가 나와요. 그거의 2배가 같다. 맞네요. a의 제곱은 4의 b제곱과 같다. 자, 이건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좌표를 잘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p, q라고 쓰고요. p 플러스 3, q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p 플러스 4, q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PQ를 대입해 보면은 Q는 B 곱하기 3분의 1의 P제곱. 자, 얘를 대입해 보면은 Q 마이너스 2는 B 곱하기 3분의 1의 P 플러스 4제곱. 즉 B 곱하기 3분의 1의 P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이 돼요. 이게 Q예요. 81분의 Q. 넘겨서 보면 81분의 80Q가 2가 되니까 Q는 40분의 81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Y좌표예요. 그럼 Y좌표를 누가 구했어요? X좌표도 구하고 싶은데 아직은 뭐 모르겠네요. 일단 요거는 써놓고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Q는 한편 로그 4의 AP가 되고요. Q 플러스 1은 로그 4의 A P 플러스 3이라고 나와요. Q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로그를 대입해서 보면 얘는 곱하면 되니까 4AP는 AP 더하기 3A가 되겠네요. 그럼 넘겨서 3AP는 3A. 아, 이거 P가 1이구나. 1, 40분의 81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얘네들을 원래 거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40분의 81은 로그 4의 A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A는 4의 40분의 81제곱이에요. 지수함수 쪽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40분의 81이라고 하는 애는 B 곱하기 3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B는 40분의 243이 돼요. A 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4의 20분의 81 제곱이 되는데 4의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4의 40분의 243 제곱이 됩니다. 같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디귿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린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수능하고 2학년 시험하고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3들 문제를 봐도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와요. 뭐 한 12번, 13번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보통 디귿은 참이야. 보통 니은은 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그래서 답이 보통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이거든요. 2학년 문제는 디귿이 되게 귀찮아요. 근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답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억 니은. 가끔 니은만 답 혹은 기억만 답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약간 2, 3학년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해보면 21번을 봐도 되나요? 첫째 항이 B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니까 A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B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SN인 거죠?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B를 하나 더해서 2로 나누고 N을 곱하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N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사실 얘는요 그래프가 위로 굴러긴 모양이 될 거예요. 0하고 여기는 2분의 B 플러스 2 맞나요? B가 만약에 짝수면 B가 짝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여기서 그냥 0이 돼버려요. 그쵸? 우리의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 녀석의 절대값이 14 이상이기를 원해요. 절대값이. 생각해보면은 절대값이 14 이상이다. 14와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기준을 생각했을 때 얘보다 앞에 있는 애 2분의 B 플러스 1번째 B가 짝수면 여기서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이 되는 합이 0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요건 안 되고요. B가 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분의 B 플러스 1이 이제 자연수가 되니까 이거 몇 번째? 라고 할 수 있는 애가 돼요. 여기서의 함수 합이 14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서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린 얘네들로 풀 거예요.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지금 얘네들의 의미가 n이에요. n. 얘네가 n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n이 2분의 b 플러스 1이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 2분의 b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에서 2분의 b 플러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 값이 1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약분 하나 하면서 2분의 b 플러스 1은 14 이상이 되고요. b는 27 이상이다라는 게 나와요. n이 2분의 b 플러스 3이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요번에는 약분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4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고요. 넘기니까 b는 25 이상이다 라고 하는 애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b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7 이상. 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BM이라고 하는 애는 25 더하기 2M인 거죠. 처음엔 27, 그 다음부터는 2씩 커지는 홀수들이니까 등차수요. 10개를 더해라. 10개를 더해야 되니까 열 번째 아니지 47이지 여기 45 미안해요. 그럼 요거 더하면은 72 약분하니까 360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단답형은 뭐 22는 못하면 그래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또 28 26번부터 30번까지 26부터 30번까지 잘했어요. 다시만 점점 실례. 길고 쌤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아 코플로 갔다 올래 알았어요, 갔다 와요. 네. 자, 26번을 넘어갈게요. 극한. 어차피 우리 다시 할 거니까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27번.
로그 x-1의 절대값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2가 1 이하가 되는 것을 모두 구해라 라고 했는데 미시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해버리면 될 거고요. 여기도 10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뭐 그래프로 잠깐 보면은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사이에서요 요렇게 올라오다가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리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돼요. 쌤 전개해줄게요. 이 그래프가 좋지만 착하니까 내가.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래서 x-1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붙인 애가 10 이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전개할게요. 얘가요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음수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수 조건 x는 1이 아니어야 되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1, 0, 2개. 아 합이구나. 마이너스 1하고 0 두 개가 나오고요. 이번엔 x가 어차피 1은 안 되니까 1보다 클 때라고 하면 x-1, x 플러스 2가 10 이하가 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1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x의 값은 2하고 3만 되네요. 그래서 다 더하면 4. 개수도 4개고 합도 4고. 홀수 번째까지의 합은 무조건 1이래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특정한 공비 r을 곱한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쓰고 나니까요, 여기 a n 플러스 1이 약분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a n 플러스 2는 a n의 r배와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를 홀수 번째만 놓고서 생각해 보면은 뭐 짝수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어쨌든 간에 두 개씩 건너서 가보면은 얘는 그냥 등비수열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홀수 번째까지 하면 무조건 1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10번째까지의 합이
33이다. 그러면 보자. S10은 A10 더하기 S9가 되거든요. 맞죠? 근데 얘가요. 홀수 번째까지 합은 1이에요. 그럼 얘는요. 33이니까 A10은 3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항이 1이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항이 1.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서 세 번째까지가 1. 자, 좀 특이한 걸 보여주자면은요.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근데 한편 세 번째까지의 합도 1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1이고 세 번째는 공비 R을 곱하면 그냥 R이 돼요. 여기에 두 번째 항을 더하면 역시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R이라고 나와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R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와서 보면 마이너스 R의 5제곱이 32가 되고요.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32니까 R은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와요. 맞아요? 미안해, 더하기를 빼먹었어요. 여기에다 대입해서 보면은 결국 2의 9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2의 9제곱이 얼마예요? 512 더하기 513 이렇게 됩니다. 자, 29번 역시 30번은 제외하겠습니다. 극한 문제니까 요거는 이거 작년 9월 시험지예요. 작년 9월 시험지.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해설 보셔도 되는데요. 미리 얘기하자면은 해설 봐도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극한부터 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정리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29번을 볼게요. 3, 4인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수선 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D, E, 교점 P라고 했을 때 ABC의 외접원의 넓이와 ADE의 외접원의 넓이의 차가 4파이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귀찮아요 이거는. 왜냐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더라도 뭐 이게 공통인 각을 세타라고 좀 둘게요. 그러면 큰 거를 R1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은. 그냥 대문자 R로 쓸게요. 대문자 R. 자, 요 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분의 BC를 구하면 그게 2R이야 라고 쓸 수 있고요. 사인 세타분의 DE를 구하면 요게 2R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넓이의 차가 4파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이 4파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네. 얘네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별 수 없어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D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3 코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C의 길이가 루트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다라고 했을 때 D2의 길이는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묶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각각. R은 R은 2 사인 세타 분의 루트 25 빼기 24 코사인 세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는데 지금 보니까 요만큼이 R이네요. 대문자 R. 그래서요 R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r 제곱이 4라고 쓸 수 있고요. r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런 게 나와요. 즉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r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써보면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가 4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딱 약분이 돼요. 그러면서 25 빼기 24 코사인 세타는 16 24 코사인 세타는 넘겨서 9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P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직이고 수직이에요.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요 4개의 점을 다 지나는 거니까 결국 ADE의 외접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얘예요. 그럼 얘는 요거를 제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입니다.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뭐 사인 제곱만 구해도 돼요. 사인 제곱 세타는 64분의 55가 돼요.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요거 갖고 오면 되겠네요. 16.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4가 날라가고요. 4 날라가고요. 55분의 36 파이가 됩니다. 여기에 55를 곱하니까 36이 답이 되는 거죠. PD랑 AD랑 외접원인데요. 직각 마주보는 가계합이 파이가 된다. 원에 해석한다. 자, 여러분들 숙제는요, 다시 말하지만 9월 모의평가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작년에 9월 모의평가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사설 모의고사거든요. 이거는 한 세트예요. 30문제. 오늘은 30문제인데 해설 없고요. 답만 드릴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하고 나면은 극한은 제외하고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면 일단 극한은 안 푸셔도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